7차 집회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안양 총괄이 앞에서 안양 총괄이 직원들이 퇴근할 때 욕을 바가지로 하고 여기로 지금 직원들이 퇴근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국민 여러분께 부정선거를 알리고 종북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우리나라 빚이 1120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1분에 1억의 이자를 내고 있고요. 하루에 1,440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양시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안양시청의 1년 예산이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자가 내는 것을 12일 동안만 해도 이 안양의 1년 예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내면 뭐합니까? 나라 빚을 이자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혜택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나라 빚을 1,100조가 넘게 만든 나라 바로 단천 문재인 아닙니까? 단천 문재인 누가 찍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단천 문재인 찍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이 나라 빚을 갚아주셔야 될 거예요. 그 투표지에다가 그냥 도장만 달랑 찍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책임지셔야 할 분들이 바로 단천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자, 단천 문재인 찍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단천 문재인 찍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안 들어도 저기 안양 성관이 서버에 저기 문재인 찍은 사람 다 나와 있어요. 명단이. 여러분들 모른다, 나는 아니야 라고 발표할 수가 없어요. 저기 안양 성관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몇 번 찍었는지 다 상세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가사원 찐제명 찍으신 분들 앞으로 보조서가 날아갈 거예요. 당신들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거든요.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단천 문재인을 왜 찍고 또 정가사원 이재명을 어떻게 찍습니까? 나라는 1,100조인데요. 참, 대출을 받아가, 빚을 또 얻어다가 여러분들한테 퍼주겠대요. 여러분들 10만원, 20만원, 50만원 받아서 여러분 형편 좋아지셨습니까? 그 몇십만원 받으신 게 좋으십니까? 그 몇십만원으로 지금 나라 빚이 1,100조가 넘었어요. 자, 그 1,100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빚을 20대, 30대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돼요. 문재인이 자기 돈처럼 팡팡 주었던 그 돈들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돼요. 누가 갚습니까? 나라 빚을 여러분들이 갚아야지. 문재인을 팡팡 쓰고 이재명을 팡팡 썼던 돈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께서 잘 갚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자가 20%씩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금을 갚아야 돼요, 원금. 이자가 내는 데는 이렇게 힘든데 원금을 갚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정선거 여러분들께서 당첨 문재인 같은 자가 대통령이 안 되고 또 전도사범 집행위 같은 자를 대통령이 안 되게 하려면 부정선거를 책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4.10 이번 총선 때는요. 이번 총선에도 부정선거가 지금 자행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나라는요 앞으로 선거를 두 번 다시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안양시민 부산일동 시민분께서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그런 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 나오신 군포의 시민께서 지금 너무나 추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번에 다리 꽁꽁 얼려서 동상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여사님도 막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파간다 하고 계셔가지고 참 일단 7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희는 안양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세요. 아니, 한국시간이나 방금 보신 영상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집회에서 촬영하신 영상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이영옥 재무국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동안 이제 본인의 얼굴 나오는 거 싫다고 안 하시다가 요새는 또 잘 찍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참관인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일부로 예고국파 교육이 끝났고요. 안내드린 대로 2부 참관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게 된 안양부방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승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방대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린 부정선거 다큐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도대체 뭔가, 뭐길래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관인은 사전투표 참관인이 있고 본투표 참관인이 있고 개표 참관인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해 주셔야 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방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부방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공명선거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한 2년 전, 만 2년 전에 3구 대선을 대비하여 황교안 대표께서 부방대를 창설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연락처만 남겨주신 분도 계실 거고 직접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구 대선과 6.1 지선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참관인으로서 이제 신청하고 했지만 선관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편의를 봐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방대라는 이유로 참관인에서 배제시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하였는데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개수하냐?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수를 세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오차가 있더라도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감시단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 사전 투표함을 24시간 동안 4박 5일 동안 빈틈없이 지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안양이 아니라 루앙에서 이 부방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뭐 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 앞에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 됩니다. 아무런 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단순히 이제 엉덩이가 좀 아플 뿐입니다.
그리고 개표 감시, 개표장에 가서 참관인으로서 옆에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상한 투표지 나오면 이의 제기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였고요. 관람인으로서 이게 참관인은 아니지만 수당도 받지 않고 나는 이 개표장에서 개표장 2층 내지 3층에서 관람을 하고 싶다 하면은 관람증을 받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관람증은 이 선관위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당도 없는데 밤새 가지고 저 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감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분들이죠. 23년 작년에는 선관위 위원장 파면 시위를 하고 실제로 노정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노태하기가 버티고 있는데 노태하기도 언젠가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를 하라고 왜 수사를 안 하냐? 고발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왜 수사를 도대체 안 하냐 하고 수사하라고 여기저기서 집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올해는 4.10 총선 감시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을 부방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오시라 꼭 말씀드린 필수 시청입니다. 웨더 카르텔 이 다큐멘터리 안 보고 오신 분도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뭐 여기 사진에 나온 대로 그냥 이게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데요. 화살표, 스티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여백 없고 아래에 이제 인주가 아주 새빨갛죠. 일장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제 투표지가 이제 이렇게 포스터로 나와 있는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QR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카메라 앱을 켜서 QR 코드를 갖다 대시면 바로 유튜브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몇 분 뭐 하실 분들 계시면 지금 한 5초 정도 기다릴 테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해야 되느냐? 그냥 웨더 카르텔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웨더 카르텔 하고 뒤에 까뿌까라고 덧붙이셔야 됩니다. 까뿌까가 누구냐? 이 다큐멘터리 만드신 분입니다. 웨더 카르텔 까뿌까를 검색하시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설될 카톡방에도 이제 올려드릴 테니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추천입니다. 뭐냐, 이제 민경우 전 의원께서 나레이션을 맡으신 이것도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입니다.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선거 이제 뭔지 좀 알아봐야죠. 근데 이때 왜 막아야 되나?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제2의 6.25 전쟁입니다. 다만 이제 총과 칼로 싸우지 않은 통성 없는 전쟁이죠. 자, 50년에 74년 전에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탱크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남한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선관위를 접수하고 거기에다가 부정선거를 덮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지금까지 암암리에 엄청난 부정선거들을 행해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막아야겠지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제가 자료들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자료도 있고 처음 보실 자료도 있습니다. 저번 주 교육할 때도 똑같은 자료를 사용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자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는 보세요. 도장이 빨갛죠. 아주 새빨갑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그 도장을 찍기 전에 인주에다 막 묻히죠. 그거를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 투표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내장돼 있습니다. 인주가 이렇게 찍을 이유가 없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도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투표하러 가실 겁니까? 투표지가 이상해요라고 한마디도 안 하실 건가요? 공교롭게도 이런 투표지, 이상 투표지에 대한 기록이 투표록에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상인 경우와 좀 대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경우가 이건 사전 투표용지긴 한데요. 이렇게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건 인쇄한 거라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딱 봐도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자, 전체 투표용지 2천여 장, 한 선거구에서 2천여 장의 투표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 1천여 장이 오른쪽 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이게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심지어 이 투표 관리관 중에서 이걸 봤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도 법원에서는 유효하다. 이 표는 유효표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인천 연수을 어딘지 아시나요? 민경욱 대표님 선거구입니다. 두 번째로, 자,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파주에서 재검표를 했을 때 배춘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냥 투표지 아랫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이 나온 거예요. 이 비례대표 투표지.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막 해명을 해요. 선관위가 뭐 투표지를 뽑다가 다시 거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네 뭐네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 뭐 그렇다 칩시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이제 뒤에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 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의 흔적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본투표지 일체하는 곳에서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투표지를 보고 그리고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이의 제기도 안 했다는 거고요. 보통 투표지를 뽑았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 하면 아유 그거 기재드릴 테니까 유효표 될 겁니다 하고 그냥 하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소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투표지를 나눠주고 그냥 나눠줬다.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은 그냥 투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네, 확대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 선명하게 3색 레이어가 보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처음 본 겁니다. 세상에 제가 2년 동안 못 본 자료가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경기도 오산에서 투표권이 무려 3배짜리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가 붙고 아래가 붙었죠. 네. 이렇게 생긴 투표지가 오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선관위에서 말을 했죠. 네 번째, 정치적 중립 위반 투표지. 이거는 유명합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얘도 오른쪽으로 기울었고요. 얘도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차피 우편향인데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모양입니다. 잘 보시면 남양주, 성남, 연수을 다양합니다.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개, 두 개 있는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성북구 갑에서 개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뭐 별다른 이름을 붙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냥. 잘 보이십니까 뒤에서? 개표장에서 지금 투표지를 똑 예, 떼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저기 좀 QR코드 찍혀 있는 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는 한 장씩 인쇄하죠. 위에 끼리 붙일 수 있을까요? 이게 붙어 있는 수준이 아니죠. 어떻게 떼고 있죠? 손목 스냅을 탁 줘서 탁 떼고 있습니다. 명백히 이거는 인쇄소에서 제작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개표 사무원이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선관위가 한 통속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과 한 통속이 아니면은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하면 선관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냥 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 장만 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전의 장면만 보면 몇 장 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형상기억 투표지입니다. 선관위가 이제 뭐 원상복구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자 왼쪽에 보시죠. 이거 집회 아닙니다. 투표지입니다. 네,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지. 자 묶어놓고 봤더니 빳빳하죠. 근데 뭐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봐야죠. 얘도 빳빳합니다. 자 근데 보통은 한 번을 접든 두 번을 접든 뭐안 접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좀 접었다, 이 사이에 한 명이라도 접었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좀 화질도 안 좋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누가 봐도 접었다는 표가 나죠. 꾸불꾸불하죠. 이렇게 대조해 보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빳빳한 녀석들이고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잘 접은 녀석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대조되는 애들이 다발로 나왔습니다. 한두 장이 그러니까 한두 묶음이면은 뭐 그냥 그러느니 하죠. 다발로 나왔어요. 아까 서혜성 위원장님께서 다발 신권다발처럼 뽑아가지고 막 쑤셔놨다고 표현하신 게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 중간중간 섞여 있으면은 뭐 안 적은 사람도 많겠지 하면서 그러려니 넘어갈 텐데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가 잠깐. 파주시 을에서 발견된 화살표 투표지입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자 여기는 이거 뭐냐? 사전 투표소에 사용하는 롤 용지입니다. 그 기계에다 끼워놓고 이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사전 투표 용지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시면 투표지가 저기 스티커가 있어요. 이 롤 끝부분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투표지가 나왔냐? 이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 위에 붙어 있는 채로 인쇄가 된 거예요. 그냥 인쇄를 하고 붙은 게 아니라. 자 이걸 받으신 분이 그냥 이의 제기도 안 하고 투표를 하신 거고 선관위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인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의 제기도 안 하고 투표 사무관도 봤는데 이거 줘도 되겠다 판단을 한 거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투표록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자, 또 삼립방 보관함. 이거는 사전투표 용지를 개표 후에 여기 위에 투표지라고 적혀 있는 상자는 규격 투표지 상자고요. 이 아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립방 상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4.15 선거 때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삼립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여러분들의 투표지가 개표 후에 규격 외에 투표 저기 상자에 보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래는 삼립, 여기 위에는 우체국. 그냥 아무런 상자나 갖다가 여러분들의 투표지를 이렇게 갖다 넣은 겁니다. 자, 4년 만에 서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본 겁니다. 2016년 총선이 왼쪽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냥 가운데 잘 예쁘게 모여 있죠. 이게 뭐냐?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사전 투표 때 60%를 득표를 했으면 당일 투표 때도 비슷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조금 퍼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0에 모여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2020년. 자 2020년에는 뭐 부정선거다 어쩌다 뭐 들어보신 분도 거의 없을 거고 사전 투표 하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엄청 작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오른쪽에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 투표한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 평균적으로 한 2, 3% 정도 더 득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전 투표에서 60% 득표하고 본 투표에서 48%하고 본 투표에서 다 졌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저기 시위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이겼어요. 근데 본 투표 때는 거의 다 졌습니다. 다 이기고 다 지는 게 가능할까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상적인 숫자 범위가 이렇게 왼쪽처럼 나와야 돼요. 이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선관위와 법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천 선관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지 보관소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마 지난 6.1 지선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요, 3구 대선 때요. 죄송합니다. 3구 대선 전에 3월 7일 기사입니다. CCTV를 여기 오른쪽에 있는 CCTV를 가린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같은 곳에 이렇게 투표지가 있었어요. 왜 가렸냐 물어보니까 우리 회의하느라 가렸다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CCTV를 뭐 둬야 된다는 게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했냐라는 논리가 뭐냐? 이건 투표 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투표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소쿠리잖아요. 플라스틱 소쿠리 담겨있기 때문에 투표함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선관위가 주장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거 기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보면 다른 저기 재판에보다 우선해서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제 판결을 빨리 내리라는 소리입니다. 4년 임기인 국회의원들 반년 넘게 그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자, 5월 22일,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뒤에 한 달 정도 뒤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사이에 선거 소송이 한 139건, 140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이게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자, 이때 민경욱 전 의원 선거 무효 소송 기각됐다는 소식을 언제 나오냐? 2022년 2년 뒤에 나왔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했는데 722일이 넘게 끊은 겁니다. 대법관들이.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나머지 소송들은 어떻게 됐냐? 자, 3년 만에 시작된 4.15 부정선거 소송. 3년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3년 만에 시작된 겁니다. 2023년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21대 총선이 끝나고 3년이나 지난 뒤에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기각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여기 지역선관위 이름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자, 노태하 위원장, 현재의 위원장이죠. 대법관, 서울선관위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수석판사, 법원장. 사법부가 선관위를 쥐고 있습니다. 이러니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네 집단을 재판하는데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겠지요. 자,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는 게 누구냐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선관위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범인은 누군지 이제 명확해졌는데, 일단 뭐 선관위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여기 보면 총 384명 대상으로 353건 퍼센테이지로 보면 80-90%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처리하겠다, 뭐 처음에는 감사 안 받겠다 난리 피웠죠. 보면은 북 해킹 공격, 북한에서 해킹 시도를 많이 합니다. 선관위도 예외는 아니죠. 국정원에서 그래서 보안 점검 좀 받아라, 우리가 컨설팅 해줄게 라고 했는데 거부했죠.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100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선관위의 중앙 시스템, 그 선관위 직원 컴퓨터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서버 비밀번호입니다.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랍니다. 자, 근데 1, 2, 3, 4, 5여도 외부 인터넷과 잘 끊겨 있으면 직접 가서 USB 꽂고 직접 가서만 접속할 수 있는 거면은 오히려 보안성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 인터넷이랑 연결돼 있는 상태로 비밀번호가 1, 2, 3, 4, 5랍니다. 여러분들 계정 비밀번호 처음 만드실 때 뭐 특수문자 넣으라는 안내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뭐 숫자랑 알파벳이랑 섞어라, 복잡하게 만들어라 하는 귀찮은 요구를 막 받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1, 2, 3, 4, 5 기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인들 점수는 100점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안 점수 100점. 자,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이 해봤더니 31.5점,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보통 사기업들이 한 60점, 70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통신사들도 꽤 그 정도 나왔습니다. 높게 나와요. 통신사들 근데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뉴스 자주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보안 점수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들조차 개인정보가 털리는 판국에 이따위 점수를 가지고 전 국민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국정원이 보안 점검했더니 가상 해킹을 해봤어요.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 이게 뭔 소리일까요? 투개표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 해킹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선관위가 이게 실제로 해킹됐다는 뜻이 아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도어락 문을 안 잠그고 나왔지만 집에 도둑이 들진 않았다. 예. 심지어 그 대부호의 집이라고 해봅시다. 문은 안 잠그고 나왔지만 도둑이 들 위험이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도둑은 안 들었어 라고 말하면 누가 이 말을 믿어야 합니까? 자, 이 와중에 선관위의 입장 표명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최근에 한동훈 부대위원장도 말했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직접 찍어야 한다. 그래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불편하다라는 핑계로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중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인주가 어떻게 찍혔는지. 새빨갛게 찍힌. 그리고 받으신 자료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사진 자료를 보면은 예, 그 분홍색 종입니다. 이런 투표지들 우리가 찍는 거 맞습니까? 예, 맨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 이런 도장이 찍히고 있는 판국에도 이건 이제 본투표 때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런 보안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을 해봤더니 이 사전 투표 때 쓰는 관리관 도장을 지금 인쇄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직접 안 찍어요, 사전 투표 때. 그러니까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쇄를 하고 있는데 그 인쇄를 하는 그 이미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이 선관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킹이 됐겠죠. 그게 뭔 소리냐? 위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투표지 위조가 가능하다. 그 파일이 서버 안에 있는데 서버가 비밀번호가 1, 2, 3, 4, 5예요.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 이게 해킹을 당했으니 위조가 될 거라는 건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선관위는 도장을 안 찍겠다. 뭐 유권자들이 불편하다. 뭐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뭐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데, 자 여기 PPT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혹시 대만에서 선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는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자기네 주소지로 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에 한 70% 정도 나왔다 했나? 그리고 모조리 수개표입니다. 자, 근데 그냥 수개표가 아닙니다. 투표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합니다. 동네 주민들 다 와서 일정 거리 안에만 못 들어오게 하고 펴서 다 보여주고 후보 이름 호명하고 한 표 추가 하고서 동네 주민들 다 볼 수 있고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진적인 투표 제도를 가진 곳이 대만인데 한국은 뭐 최근에 추월당했죠. 그 GDP 1인당 GDP가 뭐 대만이 못난 나라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TSMC라는 어쩌면 뭐 삼성보다도 더 거대한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조차도 그렇게 하는 한국에 바로 북한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어마어마하게 사이버 공격도 많이 받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선거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사전투표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지금 현재 인쇄하고 있습니다. 직접 찍지 않고요. 가짜 투표지가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 외부 인터넷 연결되어 있고 가상 해킹 해봤더니 다 털렸다 했죠. 이런 게 충분히 다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빳빳한 투표지들, 이상한 투표지들 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선관위 서버를 직접 조작해서 투표 안 하는 사람조차 투표를 한 것처럼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정원 점검 결과에서 발표된 사안입니다. 사전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작할 수 있다. 누구를 찍었는지는 몰라도 난 사전 투표 안 했는데 난 아예 투표를 안 한 사람인데 내가 투표했다고 뜨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 전자개표기. 이건 이제 개표장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전자개표기를 조작한다. 이거는 이제 좀 설명드리기에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원래 통신을 하면 안 돼요. 무선 통신. 다른 데 정보를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개표기를 전자개표기를 전자 분류기죠. 네, 여기 개표기를 적혀 있는데 분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를 분류해 주는 녀석인데 이거를 통신칩을 심어 놓고 나중에 떼놓고 재검표할 때 우리 안 달려 있는데 하고 우긴 게 성관입니다. 형식적 수검표가 현재 이번에 또 추가됐습니다. 원래 개표장에서 절차는 3개입니다. 개항, 그리고 분류, 집계. 근데 분류와 집계 사이에 수검표, 한마디로 표가 안 섞였냐를 확인하겠다 해서 형식적 수검표가 추가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전산 조작이 어쩌다라고 이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전 투표지를 직접 가짜 투표지를 막 집어넣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형식적 수검표를 하는 곳에서는 개표장 밖에서 이미 다 조작돼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1년 낭비죠 이거야말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주 많이 활용된 방법인데 고의적으로 오분류 오집계. 이게 뭔 소리냐? 집계를 했는데 110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걸 이제 적는 투표 관리, 개표 사무원이 120표로 적으면 그걸 아무도 감시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들고 집계 물어가서 120표가 되는 겁니다. 표를 조작하지 않고도 표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표 상황표, 고의적 오집계.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겹치는데 개표 상황표라고 하여서 그 개항을 한 투표지들이 다 개표가 되고 나면 그 벽면, 보통 체육관에서 개표를 하니까요. 체육관 벽면에 이거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를 붙이는데 이걸 이제 계산할 때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씩 10단위로 1단위로 틀리게 해가지고 이건 고의적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오집계를 하면은 알 방도가 없습니다. 감시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 서버에서 최종 조작이 가능하다. 이 서버가 아주 그냥 문이 안 닫혔기 때문에 비밀번호 1, 2, 3, 4, 5에 외부 인터넷 연결돼 있고 이게 무슨 뜻이 외부 인터넷 연결돼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네이버 쿠팡에서 쇼핑한다는 소리입니다. 선관위 서버로. 이게 일반 기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서버 관리를 그따위로 하니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잠시만,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전 투표지를 관리가 도장을 인쇄를 하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들이 대량 투입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막냐? 사전 투표 참관인이 이제 투표 시작 전에 오시는 분들, 오전팀들입니다. 오전팀은 사전 투표함 봉인지를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봉인지, 파란색 스티커 있잖아요. 파란색 스티커, 이제 투표가 끝나고 붙이는 봉인지를 오전팀이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따가 영상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이 봉인지가 얼마나 봉인지답지 못한지. 이름이 봉인지지만 봉인의 이름값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봉인지 서명 날인 후, 이건 이제 오후팀입니다. 서명 날인 후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후팀이 할 일입니다. 왜 사진 촬영을 하셔야 되냐?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지역 부방대 위원장이 봉인지에 사진첩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단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개표 참관인한테 줄 겁니다. 개표 참관인이 이걸 들고 가서 봉인지 사진첩 받은 거를 가지고 개표소에 가서 이 팀을 구성할 겁니다. 그 현장에서 봉인지 대조팀. 뭐랑 대조할까요? 여러분들이 찍으신 사진과 사전 투표함의 실물과 대조할 겁니다. 개항 전 사전 투표함 정렬 즉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 투표함이 그 속속 들어옵니다. 선관위에서 배달이 와요. 경찰도 동행하고 하고 그 즉시 들어오는 족족이 바로바로 대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몇몇 분께 개표 참관인 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많으시다, 힘드실 거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어집니까? 사전투표 참관인이 이걸 대충 해버리면 대조할 자료가 없어요.
개표장에 내가 갔는데 대조할 자료가 없으니 그냥 거기서 조작됐는지 어쩐지 알 수도 없는 투표함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 봉인지 테스트, 그리고 봉인지 서명 날인,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보고. 이 봉인지에 관련된 거는 오전팀, 오후팀 각각 한 가지 일을 맡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작 유형. 선관위 서버를 조작한다 했죠.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서 뭘 조작했다 했죠? 사전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작할 수 있다 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0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1100만 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냐? 사전 투표 참관인이 직접 사전 투표자 수를 세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죠. 이게 참 부방대 본부에서도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내, 관외 다 세야죠.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이걸 모두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분명히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내. 관내만 세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계수하고 직계표를 작성할 겁니다. 직계표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 중에서도 투표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지역구만 세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뭐 지역구만 놓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만 놓고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한 투표함만 감시하면은 그 날에 사전 투표를 하러 온 사람, 실제로 한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개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집중하셔야 될 6시간 동안 하셔야 될 주 업무가 바로 이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 투표함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 더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직계표 작성. 이건 1시간마다 한 번 하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팀 같은 경우는 투표 종료 후에 사전 투표록이라는 걸 촬영하셔야 됩니다. 사전 투표록은 이제 좀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직계표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직계표와 이 사전 투표록, 이건 이제 선관위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센 거랑 선관위가 센 거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제대로 셌는가? 내가 센 게 맞는데 선관위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이의 제기 및 부방대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 참관인 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크게 소란을 일으키시다가 끌려나가고 고발당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이의 제기서 제출하시고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뭐 소란 피운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로 전자개표기 조작, 뭐 개표소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막을 거냐? 오분류나 비정상 집계, 이걸 이제 감시를 하다 보면 내가 셌을 때 100장인데 얘는 105장이라고 적었어. 다시 세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기계가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세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 재부팅 요구를 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있고 기계가 있습니다. 재부팅 요구를 하는데 재부팅 요구를 하는 순간부터 촬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개표장에서 일입니다. 뭔가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얘가 이상하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개표장에 계신 분들은 항상 그래서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사무원이 USB 기기로 막 노트북에 꽂으려고 한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 USB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요. 다음으로 참관인이 직접 센 유관계수한 직계표를 또 작성을 하실 겁니다. 개표 참관인들이 뭐 일일이 하나하나 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집계를 하시는 분들 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몇 표 나왔나요? 몇 표 나왔나요? 무슨 동 몇 표, 무슨 동 몇 표 다 적고 다니셔야 돼요. 개표 상황표가 또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걸 이제 찍어서 대조를 해요. 이게 이상하다 하면 이의 제기를 하고 손으로 다시 해라 라고 요구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개표장에서 하실 일들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이 이제 고의적 오집계 그리고 중앙 서버가 최종 조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개표 상황표를 이제 사진 촬영하셔서 부방대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담당자에게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최종 전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들을 집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이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도 나오죠. 개표 방송이랑 대조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상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지 중앙 본부에서 찾아낼 겁니다. 수검표를 하죠. 3단계가 수검표입니다. 참관인 입회하에 수집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의적 모집 요구를 하고 유관계수한 숫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세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간이표 이런 거 이제 사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계표를 옮겨다니 집계표를 적고 집계부에 가서 제출을 하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더했더니 숫자가 이상하게 나왔다 하면은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 제기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를 이 고의적으로 오집게 아마도 조작하는 거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은 또 여기서 개수부에 그냥 한 사람이 계속 계셔야 됩니다. 집중 감시하셔야 돼요. 개표소에서는 그래서 개표 참관인들이 하실 일이 많고 분업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체력이 좀 달린다 또는 이제 집중을 오래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개표 참관인으로 지원을 하셔도 아마 이제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께서 선발을 하실 때 누락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충실히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 팀과 오후 팀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오전 팀이 하셔야 될 일. 자, 오전 사전투표는 6시부터 시작하는데 1시간 전인 오전 5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방대 관리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5시까지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전 팀은 가능한 자택 주변으로 배치를 해드릴 겁니다. 투표 시작 전에 하셔야 될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수 봉인지, 파란색 봉인지를 무작위로 골라서 탈부착 테스트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탈부착 테스트는 한마디로 붙였다 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따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 지금 PPT는 나눠드린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 촬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홀로그램이 나타나는지 정상 봉인지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걸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해야겠죠. 이 이의제기 양식도 교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집계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내, 관외 보호한다고 관내만 그리고 지역구 투표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직접 그 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만 뽑는 투표지를 집어넣는 투표함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실 투표함은 단 하나입니다. 그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 하나의 투표함만 보시면 돼요. 근데도 여기서 펑크가 나면 안 되겠죠. 심지어 두물씩 배정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말만 들었을 때 뭐 시간이 6시간이라 그렇지 그 의자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투표함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투표함에 투표지 넣는 사람 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실 분 계십니까? 내가 좀 피곤해서 교대하고 이러면 될지 이게 내가 보고 있는데 그걸 놓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없어요. 초등학생도 하고 유치원생도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일인데 6시간이에요. 6시간 내내 그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간식도 준비해 오시고 뭐 화장실에 가실 때는 항상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전 팀은 집계표 기록지를 교대할 때 촬영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전 팀은 5시에 와서 봉인지 테스트하고 사람 수 세고 집계표 적고 교대할 때 촬영하고 교대하면 됩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정리해 보니까 장황하게 늘어져서 그렇고 한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오후 팀 10분 아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작성하시라는 거 있죠. 예, 그러면 10분간 휴회하고 2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적어서 내주세요. 저 앞으로 안 내신 분 많아요.